이무는 코브라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으나 코브라에게 D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 뒤 D라는 건 과거 우리가 적대했던 자들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와 D가 적대 관계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무가 말한 우리는 세계정부와 천령인으로 보입니다. 과거 코라선이 로우가 D의 일족임을 알게 된 이후 D와 신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파멸한다고 말했는데 이후 네팔타리 가문 역시 D의 일족이면서 세계정부를 창설한 20명의 왕족 중 하나라고 밝혀지기에 릴리 여왕이 마리조아로 이주하며 천령인이 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D의 일족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최근 각지에서 날뛰기 시작한 D는 자기의 이름의 의미조차 모르는 허울들 뿐이라고 말하며 과거 800년 전의 D의 일족들은 확실히 자신과 대립했던 존재들이나 최근에 나타난 D의 일족들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조차 모르는 인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가 원피스를 찾으며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세계정부가 자신들을 그토록 경계하고 억압했던 것이 이해가 된다고 말하였기에 로저가 파악한 세상의 진실에는 D의 일족과 세계정부가 대립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가 말한 최근 각지에서 날뛴 D의 일족 중 실질적으로 이무를 위협할 만한 인물은 마샬 D 티치, 몽키 D 루피, 몽키 D 드래곤, 록스 D 지백, 골디 로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록스와 로저는 죽어버렸으며 루피, 티치, 드래곤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기에 아직은 이무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우와 티치의 충돌로 인하여 근처에 대기하던 검은 수염 해적단의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검은 수염 해적단 선원들은 적습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곧 끝난다 우리 제독은 최강이니까 라고 말하며 티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입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납치된 푸딩은 조금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마마가 살아있더라면 그런 소리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 해적단 선원 한 명이 하하하 지금 싸우고 있는 게 그 빅맘을 죽인 장본인이다. 전설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야 시대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들의 대화를 통하여 빅맘이 사망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빅맘이 사망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빅맘이 사망했다는 것이 묘사되진 않았기에 아직은 빅맘이 죽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빅맘은 로우와 키드에게 패배한 이후 용암으로 떨어지며 키드, 로, 내가 이따위 것으로 죽을 것 같으냐?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로저, 넌 죽었으니 괜찮지만 대적 시대 이후 애송이들을 상대하는 건 우리라고. 로저, 원피스가 존재하긴 하는 거야. 왜 나에겐 알려주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기에 이는 빅맘의 생존 플래그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진 빅맘의 생사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편 해군 원소 아카이누는 로우와 티치가 충돌한다는 소식을 전달받았고 또 결착대기인가 답답하구만 원수라는 건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해군 원수이기에 전면에 나설 수 없음을 한탄함과 동시에 사왕급 강자들이 충돌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장면을 연출하며 아카이누는 과거보다 더욱 강해졌을 것으로 추정받고 있습니다. 티치는 코비를 납치한 이후 영웅 코비 나는 말이야 이 해적섬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 싶은 거야. 세계정부에 소속하는 나라로 말이지. 내가 국왕 검은수염 왕국 제하하하 어떠냐 라고 말하며 코비를 세계정부에 돌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해적섬을 세계정부 가맹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티치는 한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야망을 가졌다는 것도 밝혀졌기에 티치의 폐왕색 폐기 소유 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바보같은 소리 하지 말아주시죠. 그게 통과될 리가 없잖아요. 범죄자들의 나라라니 라고 말했고 티치는 어이 남의 꿈을 짓밟지 말라고 네 목숨과 바꿔 교섭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코비는 정부나 군대가 그런 테러 행위에 굴복한다면 끝입니다. 그리고 소용없다고요. 저는 소드니까 라고 말했고 티치는 소드 그게 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쿠자는 그런가 틀렸군 이건 거래는 포기해라 티치. 이 녀석은 즉 해병이자 해병이 아니라는 거야. 마린 코드를 반납해서 소드는 말하자면 사표를 제출한 해군이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사왕에게도 허가 없이 싸움을 걸 수 있고 그 외에 온갖 명령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격대. 그 대신 해군은 이 녀석들에게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소드에 대하여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티치는 쿠잔의 설명을 들은 이후
그렇구만. 우리와 싸우는데 허가를 받는 얼간이들과 무턱대고 쳐들어오는 녀석들의 차이는 그건가? 제하하하, 나쁘지 않아. 그렇구만. 하지만 작전은 변함없어. 네가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상 그걸 내버리는 해군을 관철할 수 있을까? 나는 여론에 묻겠다. 그러면 정부는 상처 없이 끝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코비가 해군 영웅으로 불리는 인물이기에 제 아무리 소드라 할지라도 해군에서는 코비를 책임져 줄 것이며, 만약 해군에서 코비를 외면하면 해군이라는 조직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기에 코비의 목숨을 대가로 세계 정부와 거래한다면 충분히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군 영웅이라는 이름값은 결코 만만히 볼 것이 아닌데요. 거프는 상부의 명령을 수차례 거부하고 제멋대로 행동했으며, 자신의 아들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 드래곤이며 손자는 사왕이라고 불리는 루피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적왕의 자식을 몰래 보호해주고도 일절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보면 해군 영웅이라는 칭호가 해군 내에서 얼마나 상징적인 칭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무는 전 알라바스타 여왕 릴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코브라 왕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때 이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전까지는 이무는 모습을 드러냈으나 눈의 일부만 공개되거나 뒷모습 정도가 공개되었는데 앞모습 전신샷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다만 얼굴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특유의 망토 또한 벗겨지지 않았기에 아직은 이무의 자세한 정체를 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1084화에 공개된 이무의 실루엣이 하늘섬에서 등장한 바스와 매우 닮았는데요. 바스는 하늘섬의 주민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신적인 존재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섬이 8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 중 하나였는데 모종의 이후로 공중에 떠오르게 되며 유일하게 800년 전의 문명을 유지 중인 섬이라는 떡밥도 존재하기에 바스가 하늘섬의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 역시 800년 전부터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피는 바스를 보자마자 이건 물개 아니야? 너희들 왜 이런 걸 동경해? 라고 말하며 바스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바스를 적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기에 이 역시 루피와 이무가 대립함을 암시한 떡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무가 바스가 맞다면 이무의 얼굴을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말대로 바스는 최종 보스의 얼굴치고는 포스가 없기에 독자들은 이무의 얼굴이 바스가 아니기를 기도하며 하늘섬과 바스에 관한 이야기가 이무의 떡밥이 아니라 그저 낭설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1084화가 공개된 이후에는 이무 바스설이 더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무의 자세한 정체를 확신하기는 이릅니다. 또한 티치가 이무를 흡수한다는 떡밥도 있는데 티치는 청해에서 유일하게 루피와 함께 하늘섬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은 존재이며 일부 시절부터 하늘섬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기에 어쩌면 어둠을 상징하는 티치가 하늘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스, 이무를 흡수할 수도 있긴 합니다. 헨콕의 이명은 해적여제입니다. 그리고 여제라는 뜻은 여자 황제의 줄임말이기에 해적여제라고 불린다는 것은 헨콕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암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헨콕 이전의 해적여제라고 불리운 인물은 원피스 세계관 역대 최강의 여성으로 불리우는 빅맘이 있으며 빅맘은 젊은 시절의 해적여제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 빅맘의 해적여제 타이틀이 헨콕에게 갔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이미 빅맘이 사왕으로 불리게 되며 해적여제보다 더 상위 티어에 속하는 이명을 얻게 되며 자연스레 해적여제라는 타이틀이 공석이 되었고 헨콕이 명성을 떨치게 되며 빅맘의 해적여제 타이틀을 이어받았다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적여제가 되려면 단순히 무력만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모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헨콕은 무력은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빅맘 역시 해적여제라고 불렸던 당시에는 무력도 강했을 뿐더러 현재의 헨콕과 비교하여도 손색 없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빅맘이 미모가 망가지게 되며 해적여제 타이틀을 잃게 되었고 아름답고 강한 여성인 헨콕이 해적여제 타이틀을 회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원래 밀짚모자 일당이 고잉 메리오를 타고 세계를 제패할 예정이었으나 적들의 배가 점점 강해지며 밀짚모자 일당의 배가 위대한 항로에서 초라해지기 시작해서 고잉 메리오와의 작배를 결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고잉 메리오는 전문적인 조선공이 만든 배도 아니며 무리한 항해와 거침없는 항해로 인하여 배의 상태가 계속하여 악화되었고 결국 루피는 워터7에서 선박을 교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파올리 프랑키 등에게 써니오 제작을 맡겼고 이 과정에서 프랑키도 영입하는 데 성공하며 위대한 항로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선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은 원래 하늘솜 스토리가 끝난 이후 1년 만에 고잉 메리오를 떠나 보내주려 했으나 예상보다 워터7 스토리가 길어지게 되었고 고잉 메리오는 하늘솜 스토리가 끝난 이후 3년 만에 밀짚모자 일당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잉 메리오에 잠시 인격이 부여되며 그동안 고마웠어 라고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은 엄청난 명장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오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에피소드 오브 메리라는 특별 스토리도 방영되며 현재도 원피스에서 가장 유명한 선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